안녕하세요, 코지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년 18평 3룸에서 15평 2룸으로 이사를 오면서 물건을 비우고 또 집을 최대한 넓게 활용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집이 좁아졌다는 특별한 느낌 없이 지내고 있는데요. 좁은 집에 살고 계시거나 좁은 집으로 이사갈 계획이 있는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좁은 집에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 지혜롭게 좁은 집에서의 생활을 이어가셨으면 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 기본은 물건 비우기입니다. 이사 오기 전 물건을 한 차례 비웠습니다. 제가 물건을 정리하게 된 과정은 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사를 와서도 본격적으로 크게 물건을 비운 적은 없지만 조금씩 하나둘 비워갔어요. 이 물건이 없으면 내 생활이 불가한가?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서 물건을 비워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건 한두 개 비우는 게 큰 의미가 있겠어? 하지만 이렇게 해서 비우는 물건들이 하나둘 늘어나다 보면 좁은 집에서는 확 티가 나고 깔끔해질 수 있거든요.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물건을 가지고 집을 어지러운 채로 둘 것인가, 아니면 비울 때 물건에 대한 그 감정이 아쉽지만 비우고 집을 쾌적하게 만들 것인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에어프라이기를 한 달 내에 거의 사용한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곧 아기가 태어나기 때문에 젖병 소독기를 물려받은 게 있어서 그게 또 부엌에 자리하다 보면 이 에어프라이기는 가끔 사용할 땐 좋겠지만 대부분의 날은 짐덩이처럼 느껴질 것 같아서 비우기로 마음먹고 세척해서 당근으로 필요한 분께 나눔했습니다. 최근에 저는 다 사용한 노트이지만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반복해서 보지 않을 책들을 소량 비웠고요. 그것만으로도 책장이 좀 더 깔끔해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유난히 지저분해 보이는 구역을 작게 잡아서 물건을 조금씩 비우는 것이 한 군데 두 군데 늘어나다 보면 집은 깔끔해집니다. 최근에 1인분의 라면을 끓일 만한 사이즈의 유리 냄비가 깨졌어요. 요만한 사이즈 하나 사야겠다 했는데 일단 구매를 미뤄뒀거든요. 근데 또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요 사이즈 스텐 냄비 하나로 1인분 라면도 끓여 먹어요. 근데 생각보다 라면을 자주 먹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살아보려고 합니다. 거하게 물건을 비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잘 안 되기도 하고요.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하지만 물건을 한꺼번에 왕창 비우지 못하는 성향의 저로서는 물건 하나하나 조금씩 비우는 방식이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미니멀 라이프에 관심은 많지만 우리 집에 물건이 이렇게나 많은데 내가 무슨 미니멀 라이프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너무 깔끔한 미니멀리스트들의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뭔가 범접할 수 없는 분야라는 생각에 접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물건 하나둘 비우면서 얻는 편리가 너무 크거든요. 내가 완벽한 미니멀리스트가 아니라고 해서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하지 못하는 것은 또 아니라는 말이죠. 반드시 조금씩 비워보며 쾌적함의 맛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고 방치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거실의 기능을 다양하게 쓰는 것입니다. 식사를 할 때는 주방이 되고 또 사무공간이 되고 독서실이 되고 화장대가 되고 놀이공간이 되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실에 TV를 배치하게 되는 경우 자연스럽고 손쉽게 리모컨에 손이 가면서 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커질 수 있어요. 저희는 그걸 우려해서 TV는 안방으로 옮겼고요. 매일 손이 가는 소품들은 트롤리를 이용하고 있어요. 거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트롤리에 쓰는 구역도 달라지는데요. 사무 공간으로 쓸 때는 사무용품과 전선이 있는 칸을 쓰고요. 화장대로 쓸 때는 화장품과 렌즈가 있는 칸을 주로 씁니다. 식사를 할 때는 물티슈, 티슈, 그리고 티코스터가 있는 칸을 주로 씁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사용하는 제품들은 손에 금방 닿을 수 있게 트롤리를 이용해서 콤팩트하게 보관했고요.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님이 올 때는 안방으로 슉 넣어두고 쾌적하게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피가 큰 가구 비우기입니다.
저는 화장대, 소파, 책상 한 개를 비웠는데요. 부피가 두툼한 화장대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반면 하루에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야 1시간 이내입니다. 넓은 집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좁은 집에서는 화장대를 비우면 공간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소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익에 따라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저번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소파가 없음으로 인해 따라오는 편익이 더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바닥 면적을 크게 차지하는 소파가 없기 때문에 공간이 훨씬 시원해졌죠. 좁은 집 거실에서는 소파와 테이블 중 무엇을 중점으로 사용할 것인가 골라야 하는 것 같아요. 한쪽에 1인 소파를 두었지만 정말 잠깐 휴식할 때만 앉습니다. 이렇게 바닥 면적을 메우는 가구가 아닌 다리로 지탱하는 가구들을 넣으면 바닥이 훨씬 시원해 보이고 넓어 보이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사 오면서 화장대를 비우고 책장 사이에 눈높이에 맞는 부분을 비워 스킨케어 존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색조 메이크업을 할 때는 트롤리의 한 칸 안으로만 물건을 소유하면서 거울을 놓고 화장을 합니다. 미니멀한 삶이 좋은 것은 알고 있지만 저와 같이 화장이 아직 재밌거나 옷 입는 일이 재밌거나 할 수 있잖아요. 각자 취향과 상황에 맞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번째, 팬트리가 없다면 만들기입니다. 저희는 이케아 제품으로 팬트리를 만들었는데요. 이케아 철제장 수납함을 구매해서 용도에 맞게 라벨링 해주었어요. 매일 쓰지 않는 제품들이지만 필요한 소모품들이 다 이곳으로 와요. 캠핑용품, 취미용품, 생활용품들을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주니 찾을 때도 쉬워요. 수납함을 쌓아둘 경우 가벼운 제품들은 위쪽으로, 무거운 제품들은 아래로 위치해 주었고요. 유난히 자주 열게 되는 것들은 가장 손쉽게 꺼낼 수 있는 곳에 배치했어요. 예를 들어 마스크함은 거의 매일 열기 때문에 눈높이에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주었어요. 팬트리를 만들면 물건이 여기저기 주소를 잃어버리고 돌아다니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을 넓게 활용하는데 보조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다섯 번째, 좁은 옷방 활용하기. 저희는 PC존과 옷방이 함께 있는데요. 이곳에도 입지 않은 옷들은 비우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매 시즌 바뀔 때마다 쇼핑을 하지 않아요. 대신 있는 옷들로 어떻게 다른 코디를 할지 고민하거든요. 저는 쇼핑을 즐기진 않지만 옷 입는 걸 즐깁니다. 이게 꼭 옷이 많다고 즐길 수 있는 영역은 아니더라고요. 물론 유행에 뒤처질 순 있지만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의복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부부 2명이 15평 집을 넓게 쓰는 방법에 대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좁은 집에서는 물건을 더 많이 비우고 물건을 콤팩트하게 보관할 방법이 없을지 더 고민해야 하고 조금 머리를 써야 하고 부지런해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요. 또 고민하고 구성해 나가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좁은 집은 청소도 휘리릭 빠르게 끝낼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안 좋은 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넓은 집을 갖고 있는 타인과 비교하지 마시고 내 상황에 알맞게 좁은 집도 쾌적하게 잘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좁은 집이 또 고맙기도 한데요. 목표가 넓은 집이라면 또 넓은 집으로 이사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고마운 존재거든요. 그러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좁은 집 생활자분들 사치하지 않고 돈 차곡차곡 모으셔서 넓은 집으로 이사갈 계획도 세우시고 실행하시면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을 아껴주면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집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